제가 요즘 주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거 문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라는 공간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매우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정부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복지는 저는 주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정권을 잡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주거 문제의 최대의 피해자격이 고령층 노인분들, 가난한 빈곤 노인층, 그리고 대학생과 청년 비정규직, 그리고 청년 실업자층, 그리고 청년 1인 가구층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당이 앞으로 가족의 중요성을 다음 대선의 코드로 삼아서 밀어붙이겠다 하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보면 주거 문제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4%밖에 안 됩니다. 자, 요즘 고리 월세 문제,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요즘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전세가 대부분 앞으로 2, 3년 안에 월세로 바뀔 겁니다. 자, 월세가 통제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임대차 시장을 100% 양성화해서 세금의 범주에 끼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임대차 이 비용, 월세를 올리는, 월세 보존금을 올리는 임대인에게는 정부가 정한 임대차 보호법을 저는 정정해서 얼마 이상은 못 올리게 법으로 정하고, 그 부분을 넘게 올린 사람은 세금으로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임대차를 세무서에 등록하게 해서 전국의 모든 임대차 관계를 다 공시 임대차 계약으로 공시 월세를 인터넷에 공시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1층에 상가는 얼마, 어느 지역의 아파트는 월세 얼마, 보증금 얼마, 여기에서 벗어나는 계약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환수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이게 왜 안 될 것 같습니까? 미국에도 하고 있고 독일에도 하고 있고 영국에도 이런 비슷한 제도들을 다 도입해서 월세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왜 한국에는 안 될까요? 그것은 한국의 정치가 건설업자, 또 더 나아가서 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기득권층, 여러분 보셨죠? 청문회 하게 되면 정권마다 장관으로 총리로 가는 사람들 중에 집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있었습니까? 청문회 나온 사람만 그럴지인데, 그러지 않은 대한민국 사회의 상류 고위층이라는 사람들이 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행태는 어떻겠습니까? 투기를 목적으로 또는 월세를 받기 위해서. 자, 노후에 이 본인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오피스텔을 몇 개 가지고 거기에서 월세를 받아서 살아간다, 이런 소박한 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주거 문제를 악화시키면서 월세를 통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몰락시키고, 월세라는 것은 꼭 아파트만 이야기하는데요, 주거 목적의 월세뿐만 아니라 일반 자영업자의 임대료도 지금 심각한 지경입니다. 좀 뜨는 동네 같으면 2배, 3배 올렸어요. 상가가 다 초토화돼 버립니다. 언론에 좀 보도하고 잡지나 인터넷에 좀 띄워서 저 동네 좀 뜬다 하면 그때부터 기존에 하던 토박이 업자들은 다 쫓겨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의 문제도 1년에 84만 명이 망해가는 자영업자의 문제 중에도 월세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공시 임대료 제도를 저는 도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식적 수준에서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이나 처벌을 통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인,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을 1만 가구 내년에 공급을 늘린다. 즉 고령층이나 대학생의 각기 5천 가구 정도의 규모로 뉴스테이 없잖아. 또 정부에서 다가구 미분양을 매입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자, 지금 정권마다 한번 보십시오. 주거 문제에 대해서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부터 비롯해서 옛날에는 반값 아파트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야당 의원들은 때만 되면 반값 아파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제안을 하려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정교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발표를 해서 그걸 국민적 힘으로 모아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나설 생각은 없고요. 언제 나서느냐? 다음 대선에 주거 문제가 이대로는 안 된다. 싱가포르식의 공공주거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라든지, 안 그러면 공시 월세 제도를 도입해서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전부 정부가 환수하고 처벌해야 된다라고 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백날 떠들어봤자요. 이 보수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이 외롭고 쓸쓸하게 이 방송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누가 저보고 기득권이 지지를 하겠습니까? 저는요, 참된 보수고 개혁 보수라면 주거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광요 싱가포르 총통이 보수였지 진보였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싱가포르 사회의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가 주거에서 존중되지 않으면 싱가포르는 유지될 수 없다라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우고 자기가 생전에 이 문제를 이룩을 했습니다. 자, 중국 사람들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 사람을 다루어서도 해내는데 왜 한국은 못합니까? 그리고 선거 때마다 얄팍한 주거 문제 대책을 내놓고 그냥 소수만 이득을 보고 업자만 이득을 보고 이렇게 끝내면서 허지부지하게 넘어갑니다. 자, 좀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요, 정신 차리지 않고는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절대 나서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질 건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아마 제가 좀 많이 피곤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내년에 10,000가구 이 공급한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은발의 오줌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겠다라는 원칙이 서고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인 어떤 방안이 나와야지. 자, 월세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 급한 쪽부터 조금 더 공급하자. 예산 틀어서. 그리고 뉴스테이라고 해서 민간 건설회사한테 특혜를 줘가지고 고리에 월세 아파트를 지어서 장사해먹게 하자. 자, 아파트 분양 잘 안되니까 월세 아파트 지어서 뭐 7, 8년씩 분양해먹으면 월세 받으면서 괜찮죠. 오히려 파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분양만 잘 되면. 이런 식으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를 이런 주거정책을 쓰지 말고 정말 이 제대로 된 주거정책을 내년 대선 전에 만들어내야 됩니다. 한국의 복지 수준을 OECD 30개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얼마일까?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죠. 각 나라의 인구 구성도 다르고, 또 각 나라의 GDP도 다르고, 또 노령 인구나 이 장애인 비율도 다르고, 또 전국 부채율이나 실업률도 다르니까 이런 걸 전부 하나로 공통적인 어떤 계수를 내어서 이 한국의 복지 지출이 어느 수준이 될까? 즉 100 이상이면 평균 이상이고 100 이하면 평균 이하인데 우리나라가 OECD 30개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61%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국회 정책예산처가 펴낸 부문별 사회복지 지출 수준 국제 비교평가 보고서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프랑스가 1위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다양한 부분에서 노령, 장애인, 유족,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보건 등 모든 부분에서 복지 지출이 OECD의 기본 국가들보다 위협했습니다. 자, 정부는 포괄적 복지 비용이 100조가량 들어간다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에 지출하는 비용을 전부 그냥 나눠 먹습니다. 그냥 65세 이상이면 70% 이 밑으로는 그러니까 뭡니까? 20만원씩 나눠먹고요. 그 다음에 뭐 애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보육육아 비용은 국가가 준다고 그렇게 하고 참으로 골고루 잘 나눠먹었습니다. 이것은 복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로 복지가 구석구석에 아쉬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돈이 국민들이
전부 골고루 나눠먹는 식으로 정치인들이 보편적 복지 운운하면서 끌고 가니까. 그리고 국민들 시각도 잘못됐고 젊은 사람들 시각도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실제 복지가 필요한 부분은 OECD에서 꼴찌랍니다. 창피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수치가 뭐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사회 경제적 차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차이를 고려한 그런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핑계 대지 말고 전반적으로 복지를 어떻게 재구성할 거냐, 그리고 복지의 낭비를 어떻게 없애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거냐. 지금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 긴급복지,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 확충, 복지 부패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는 문제, 이거요 한번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먹기 복지를 하다가는요, 옳지 않은 복지도 수준이 더 떨어질 겁니다.